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Discover America 미국의 발견의 강의에 자리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제는 제법 오래된 미국의 한 컨트리 송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아시는, 특히 제가 듣기에는 한 2, 3년 전쯤에 국내의 한 방송사의 드라마에서 주제곡으로 사용되어서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그런 노래인 것으로 들었습니다. 제목이 Stand by Your Man. 벌써 바로 여러분들 귓가에 울리는 것 같죠? 이 노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그런 강의입니다. 특히 미국의 1968년의 이 컨트리 이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미국의 사회 문화와 그리고 페미니즘이라는 그 역사의 커다란 빅 픽처이자 그 큰 흐름 안에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의 강의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앞선 강의들인 페미니즘, girl power, 인간의 졸음으로 가는 먼 길이라는 강의와 피자와 페미니즘, 이 두 강의를 안 들으신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나중에 짬을 내셔서 함께 들어주시면 20세기 후반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미국의 사회 문화와 여성들의 이슈들을 더욱 명쾌하고 폭넓게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그 두 강의 또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페이지를 보아주시면은 Stand by your man. 당신의 남자 곁에 서다. 그 사람을 지지하고 옹호하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 노래를 놓고 미국 사회에서 노래 발표에서부터 아직도 지금까지도 이것이 진정한 참 사랑이냐 아니면은 복종적인 여성의 그런 전통적인 가치관의 마지막 그런 모습이냐라는 그 격렬한 그런 논란이 계속 되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주제를 놓고 이 노래의 미국의 사회문화적인 그리고 여성의 페미니즘의 커다란 역사와 그 물줄기의 흐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우선 오늘 강의를 맡은 저에 대한 간단한 이력이 있고요. 여기 중에서도 저희 그 국내 그리고 미국에서의 그 교육의 배경 그리고 미국에서 그리고 나중에 비교적 저희 경우에는 비교적은 근래의 그런 국내의 경험인데요. 그 양쪽에 저희 그런 학자로서의 그 배경 그리고 또 영어학과 그리고 미국사, 미국 정치학, 미국 헌법학을 전공한 미국 학자로서의 저희 저서들이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Stand by your man. 진실한 사랑이냐 복종적인 여성이냐. 1968년에 그 컨트리 송인데요. 이 노래가 나왔을 당시에 이 노래를 한 가수 태미 워넷은 당시 26세의 컨트리 싱어였습니다. 발표 즉시 대단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면서 이 태미 워넷의 그 컨트리 가수 전 커리어상 최고의 인기곡이자 영어로 시그너처 송 대표곡이 된 그런 노래입니다. 컨트리 음악 남녀 불문하고 전 역사상 탑 100 곡의 한 곡이고요. 컨트리 차트로부터 또 팝 차트까지 그렇게 건너간, 즉 미국의 이 컨트리 음악의 그 배경이 되는 미국의 중남부 산맥에서부터 동남부에서 동북부까지 쭉 올라가는 애플레이션 산맥이 있죠. 그리고 락키 쪽에도 이 일부 이 컨트리의 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으로는 또 네바다 쪽에 제법 강한 그런 컨트리의 그런 라디오 방송국들이라든지 그런 음악 활동들이 있고요. 이 컨트리로부터 이제 미국 대중들의 그 팝 음악으로까지 진입을 하는 그런 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에는 그래서 그래미상 베스트 컨트리 피메일 보컬 상도 받았고요. 75년에는 몇 해 후죠.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대유행을 했고
2010년에 비교적 근래에는 미국 Library of Congress,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중요한 문헌이나 정보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는, 저도 미국 학자로서 또 미국 역사가로서 이 국회 도서관 그리고 National Archives, 그 미국 자료보관소를 여러 번 사용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 노래가 차지하고 있는, 즉 이 노래를 개인적으로 좋다 싫다를 떠나서 이 노래가 그렇게 많은 부분의 미국의 사회문화를 한 시대를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비중을 염두에 두고 재녹음을 해서 보존 상태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기 이 사진은 그 태미 워넷의 Stand By Your Man, 이 노래의 그 LP판 사진인데요. 여기 또 하나 그 유명했던 Divorce, 이혼이란 말이죠. 그 노래도 이 같은 LP판에 그렇게 발표가 된 그러한 유명한 노래이죠. 네. 68년에 발표되자마자 센세이셔널한 그런 찬사와 비판을 불러일으킨 Stand By Your Man. 오늘 이 강의도 전에 그 피자의 강의처럼 퀴즈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 여러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그 감은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누구의 곁에 서다라는 문자 그대로의 뜻이 누구를 지지하고 옹호하다, 이런 추상적인 그런 표현으로 아주 많이 쓰이고요. 이 노래 제목이 뜻하는 것, 왜 그러면은 한 여자가 자기 남자 옆에 서서 그를 옹호하고 지지해야 되느냐? Why? 1번, 내 남자가 나라를 구해서 아주 훌륭하고 그런 고귀한 일을 하기 때문에. 2번, 내 남자가 불의에 맞서서 싸우고 있어서. 3번째, 항상 올바른 올곧은 내 남자가 자랑스러워서. 4번째, 변함없이 나만을 사랑해주는 내 남자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5번째, 속 썩이는 내 남자지만은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용서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 곁에 서서 옹호한다, 지지한다, 이런 뜻이다. 이 1, 2, 3, 4, 5 중에 어느 것이 과연 이 노래가 뜻하는 그런 Stand By Your Man, 왜인가의 그 퀴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사를 한번 좀 자세하게 이해를 하고 나면 이 퀴즈의 정답이 뚜렷하게 드러나겠죠. 많은 한국분들께서 이 노래를 지금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국내의 드라마에 나왔다는 그 내용을 이야기는 들어봤지만은 그 국내의 드라마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문맥에서 국내에서 사용되는지는 전혀 알지 못해요. 그리고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거기에는 저에게는 영역이 아니고, 저는 미국 학자이지 국내의 한국학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그것이 저희 그 학자로서의 영역 밖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들여다보지 않고, 그러나 이 노래가 미국 그런 근현대 문화사에 가졌던 여권의 이야기라든지 또는 이것이 정치적인 이슈가 된 적도 있어요. 이러한 커다란 문맥에서 이 노래를 이해해보자 라는 그런 강의이지, 우리 국내의 특정 드라마가 잘 되었느니 못 되었느니, 이 노래가 잘 사용됐는지 아닌지, 그거는 이 강의의 초점이 아님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이 가사를 한번 함께 보실까요? 우선 맨 앞부분을 한번 함께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Sometimes it's hard to be a woman, giving all your love to just one man. You'll have bad times and he'll have good times. 네, 무척 낯익은 그런 톤의 멜로디, 그리고 가사도 많은 부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가사가 정말 어떤 가사, 어떤 의미인지를 그 원문 자체를 이해하시는 분들을 여쭤보니까 의외로 대단히 극소수더라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 가사를 오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metimes it's hard to be a woman. 여자가 된다는 거, 여자로 살아간다는 거, 때로는 힘들죠. Giving all your love to just one man. 당신의, 그러니까 your love가 여자의 입장이죠. 사랑을 딱 한 사람에게 그렇게 주는 그런 여자. You'll have bad times. 당신은 어려운 때, 불행하다고 느낄 때, 외로울 때가 있을 겁니다. And he'll have good times. 이 and는 much이에요. 대조적으로 그 사람은 아주 재미나는 즐거운 때를 보낼 것입니다. Doing things that you don't understand. 당신이 이해 못하는 그런 일을 당신의 남자가 하면서. But if you love him, 당신의 남자를 사랑한다면 you will forgive him. 그를 용서할 것입니다. 이기도 하고 사실 you will은 여기서는 그런 것을 제안하거나 가볍게 그렇게 주문하는 그런 뉘앙스를 갖기도 합니다. Even though he is hard to understand,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당신은 그를 용서할 거다. 또는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And if you love him, 그를 그리고 당신이 사랑한다면 oh, be proud of him. 그 사람을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Cause after all, 왜냐하면 아무튼 간에 결국에 he's just a man. 그 사람은 그냥 한 남자일 뿐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참 애매모호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용서하고 그런다. 그럴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he's just a man은 그거를 더 뛰어넘어서 남자의 그런 어떤 일반론적인 그러한 평가나 진술입니다. 그게 바로 남자들의 그 모습이다라는, 남자들 다 그런 거다라는, 일단은 상당히 저급하게 그렇게 기본을 그렇게 진술하고 있는 그러한 어감입니다. 그런데 stand by your man, 그 사람 곁을 그렇게 지켜주고 옹호해라. Give him two arms to cling to, 그 사람이 당신에게 그렇게 매달릴 수 있는 두 팔을 그 사람에게 주고 and something warm to come to, for him to come to입니다. 그 사람이 다가올 뭔가 따뜻한 것을 갖다가 줘라,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when nights are cold and lonely, 밤이 춥고 외로울 때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라, 이러한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refrain 후렴이 stand by your man and show him the world, 세상에게 that 생략되어 있죠. You love him, 당신이 그 사람 사랑한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세요. Keep giving all the love you can, 당신이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keep giving, 계속해서 주면서, 그러니까 사랑을 끊임없이 그 사람 잘잘못에 불구하고 그렇게 영원히 계속적으로 사랑해주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예, 이 노래가 68년에 나왔을 때 이 컨트리 팬들은 열광을 했습니다. 그렇게 미국의 테너시 내쉬빌이 이 컨트리 음악의 본고장, 본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부에서 중서부를 기준으로 하면 일리노이 쪽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아래, 남쪽을 기준으로 사우스인데 그 중에는 비교적 북쪽인 켄타키, 테너시 주의 중간에서 약간 서쪽이라고 할까요? 북쪽으로 내쉬빌인데요. 거기가 이 컨트리 음악의 벨트 버클 중에 핵심 본부이죠. 거기서부터 동쪽을 쭉 타고 가면서 조지아 저쪽, 사우스캐롤라이나 이쪽, 알라바마,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이쪽으로 쭉 올라가는 그러한 이 컨트리 음악의 벨트인데요. 여기가 한쪽으로는 미국의 총기 소지율이 높은 건벨트와 맞물리고, 또 하나 굉장히 그 열광적인, 열성적인 기독교 종교가 또 굉장히 커다란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위 바이블 벨트라는 그런 지역이 겹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음악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바다 주 일대에 상당히 강한 그런 컨트리 음악의 기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68년인데 92년에, 즉 24년 후에 이 노래에 대한 어떤 평가가 전국적인 라디오, TV를 타고서 커다란 이슈 중에도 가장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68년에 나오자마자 그렇게 시골 지역에서는 열광 팬들이, 수백만의 팬들이 사랑해줬고, 그러나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68년이면 그때 페미니즘, girl power 그 강의를 보시면 자세하게 아실 수 있어요. 소위 그런 정치적인, 법적인, 행정적인 페미니즘이 미국에 본격적으로 그렇게 행진을 하고, 그리고 광장과 거리로 뛰쳐나온 여성들, 페미니스트들, 때로는 이제 조금은 전투적이고 남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격렬한 전투복을 입고 머리를 자르는 그런 여성들도 생기고, 또 한쪽에서는 bra burners라고 그런 여성의 그런 언더웨어를 남성의 굴레라고 보고 불태우고 이런 모습들도 생기고, 그러면서 68년이 그렇게 도시 쪽에서는 페미니즘의 그런 액티비티즈, 그런 활동으로 굉장히 열기가 뜨거웠을 텐데, 컨트리 지역하고 상당히 그 문화적인 그런 가치관이 달랐던 겁니다. 그런데 92년에는 왜 이 노래가 어떻게 그렇게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냐면, 92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등장을 하죠. 물론 당선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요. 그때에 빌 클린턴과 함께 이런 TV에 인터뷰에 나오기도 하고 혼자서 나오기도 하고, 그 와이프 힐러리 클린턴이, 여기 경우에는 CBS 60 Minutes라는 아주 미국에서 유명한 그러한 대담 프로그램이죠. 여기에서 여기 잠깐 보시면 I'm not sitting here because I'm some little woman. 내가 어떤 그런 약한 그런 여자라서 여기 나와서 있는 게 아니다. Standing by my man. 내 남자 빌 클린턴을 내가 옹호하면서 like Tammy Wynette 이라고 실제 그 가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른 것이죠. I'm sitting here because I love him. 내가 인생이 내가 내가 주체적으로 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을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성추문이나 스캔들 이런 것이 많이 따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진짜 나 이 사람을 인간적으로 사랑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I respect him. 존경하고 and I honor what he's been through. 이 내 남편 빌 클린턴이 지금까지 겪고 온 바를 내가 그렇게 존경을 표한다. And what we've been through together. 우리가 부부로서 함께 지금까지 겪어온 거 대단한 그 경의를 표한다 이런 거예요. And you know, if that's not enough for people, 이걸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그것이 충분한 이유가, 나나 이 사람을 지지해 주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는다면, then, 그러면 헬보다 부드러운, 그러나 핵도 영어로는 mild oath, 약간의 부드럽긴 하지만 요게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는 이렇게 TV 대담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미국 영어고요. Don't vote for him. 내 남편한테 그러면 그것도 아니면 표 던지지 마세요. 굳이 구걸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이것이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태미 워넷이라는 이름을 여기서 실제로 거론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미 워넷이 듣고 가만히 안 있죠. 네, 컨츄리 음악의 여자로서 거의 대목격인 그러한 인물이 되어 있는데요. 이 힐러리 클린턴의 이 논평에 대해서 이 노래를 사랑해주는 수백만의 이 노래 사랑하는 팬들에 대한 인간적인 모욕이다라고 지적을 해서 반격을 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사과의 그런 정식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고요. 태미 워넷이 그것을 받아들인 그런 것으로 92년에 마무리가 지어진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그 전부터 그렇게 24년 전 68년에 발표됐을 때부터 그렇게 도시와 컨트리 지역 그리고 비교적 교육 수준이 좀 높은 그런 백인 여성들이 주였는데요. 그런 사람들과 또 그렇지 않은 여성들, 이런 그런 사회 계층이나 지역적인 그런 구분을 지어서
상당한 논란이 여성들 안에서도 있었던 그런 경우이고, 최근까지 이 노래를 놓고 이 미국에 또는 영국에서도 유명했던 노래라고 그랬죠. 몇 년 후에 75년경에 영국에서 한 인터넷 라디오의 네트워크입니다. 여러 라디오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The Sad Story, 아주 슬픈 이야기래요. Behind Tammy Wynette's Stand By Your Man. 여기서 68년에 그렇게 노래가 되었는데 Stand By Your Man is one of the best-selling hit singles. 싱글 곡 하나 중에는 가장 그렇게 인기가 있고 팔린 그러한 노래들 중에 하나였다. In the history of country music. 뭐 몇 년 이 정도가 아니라 컨트리 뮤직의 역사상. It was written in 15 minutes by Wynette. 태미 워넷과 and songwriter Billy Sherrill에 의해서 단지 15분 만에 아마 노래 뭐 꼭 작사뿐만 아니라 written 되게 이러면 노래를 쓴 것도 아마 포함되지 않나 싶습니다. But the singer spent her whole life. 태미 워넷 이 가수는 자기 인생 전부를 보냈습니다. Defending it. 이 노래를 옹호하면서. 그러니까 수많은 논란이 이미 68년부터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 어떤 그 대표적인 그런 경우로 힐러리 클린턴의 92년 뭐 사건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인시던트. 그리고 이렇게 평생을 이 노래를 가지고 왜 이렇게 보수적이고 여자를 주눅들게 하고 오히려 여자를 낮추는 모욕적인 그런 노래를 불러서 하는 그런 여성 그룹들과 또 그 노래를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 간에 그렇게 경론, 논란이 계속되어서 이렇게 태미 워넷은 평생을 이 노래를 옹호하는데 시간을 보냈다, 인생을 보냈다, 이런 식의 그런 평가입니다. 이 힐러리 클린턴의 이러한 폄하라고 그럴까요? 그걸 했던 92년에 그 페미니즘의 미국에서의 현주소를 잠깐 살펴보자면은 1963년에 메리 프리단의 Feminine Mystique, 여성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 특히 가정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는 가정주부들의 그런 모습인데요. 이 책이 미국의 현대 그 페미니즘의 소위 제3의 물결을 갖다가 불을 지핍니다. 이 센세이션 이후에 거의 30년이 지난 것이죠. 근데 이미 그 3년 전 60년에 피임약이 미국 식약처 FDA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65년에는 처방이나 상담 없이 바로 약국에서 돈을 내고 바로 카운터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입이 가능했고, 72년에는 미혼 여성도 그렇게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동등한 직업이나 일에는 남녀 동등한 그런 급료나 보상이 있어야 된다. Equal Pay Act도 있고, 그리고 Roe vs. Wade 73년에 여성의 낙태 권리 인정. 그리고 64년 미국 헌법에는 흑인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백인 여성들까지 타이틀 7이라고 직장에서 성차별이나 고용차별 금지. 그리고 72년에는 타이틀 9이라고 학교에서 그리고 교육에서 스포츠 프로그램 대에서 성차별 금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affirmative action이라고 미국 그런 행정부에서, 연방 행정부에서 긍정적인 행동이라고 번역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광범위한 그 성차별, 인종차별 그런 것을 금지하는 그런 행정 정책이 집행이 되고, 또 케네디와 린든 존슨이 60년 그리고 65년에 Executive Order, 행정명령으로 또 여성의 차별을 금지하는 그런 정책들을 펴게 된 것이죠. 이미 60년대 상당히 그렇게 대폭발적인 그런 페미니즘의 그런 물결이 휩쓸어 갔습니다. 70년대는 그래서 페미니즘이 right into the American kitchen, 미국의 부엌으로 바로 들어왔다라고 표현들을 하고 있다고 다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급속하게 진행돼서 대중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장에 나오고 거리에 뛰쳐나오고 의회, 행정부 앞에 그리고 법원 앞에 가서 또 법원에 고소를 하고, 이러한 페미니즘을 지나서 더욱더
사회문화적으로 우리가 여성이라고 하는 여성 그룹 인류의 반, 미국 인구의 반, 그리고 나 개인의 심리적 이런 차원에서 상당한 자신감과 그런 또 나는 여성? 전에는 남자들과 다르다는 것이 싫었는데 이제는 나 여성 남자가 달라. 그래서 so what? 어떻다는 거야. 오히려 여성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자신감 있는 페미니즘의 모습까지 도달하는 게 1980년대 90년대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골포스트 페미니즘, 여학생들이 젊은 여성들이 골을 몰고 상대방 골대에 공을 차놓고 하는 그런 운동가적인 자신 있는 페미니즘. 그리고 그래 나 여자야. 내가 꼭 멋을 부린다고 너 남자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만은 아니야. 여성의 또 본질이니까 나 립스틱 바르고 미니스커트 입고 이런 것이 다 자신감 있는 새로운 페미니즘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93년이면은 미국에서 갑자기 날개 돋친 듯이 인기를 끌었던 원더 브라 페미니즘, 그리고 리걸리 블론드라는 영화도 있었죠. 역시 페미니즘 걸 파워의 강의에서 자세하게 소개를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러한 내가 금발머리, 지금까지 남자들의 전통적인 잘못된 사고방식, 고정관념에는 나는 현명하지 못하고 똘똘하지 못하고 주체적인 삶을 가지 못하고 했던 그러한 의식이 잘못된 거야. 나도 공부하고 법대 가고 의회에도 진출하고 그러고 예를 들면은 그러한 여자아이들의 그런 장난감에도 대통령 후보 뭐 그런 인형이 등장을 하고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한 아주 광범위한 걸 파워 단계에 이르는 1990년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힐러리 클린턴과 태미 원이 이렇게 한판 이 노래를 놓고 주고받은 것이죠. 그로부터 6년 후를 보면 지금 이야기 포인트는 컨트리하고 도시 쪽에는 상당한 그런 가치관적인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60년대, 70년대, 80년대 들어오면은 페미니즘은 이제는 활동가, 액티비스트뿐만 아니라 여성이면 상당히 많이 대중적인 그런 가치관과 행동의 기준이 되었는데 아직도 컨트리에서는 그런 시대적인 뒤지는 것이 분명히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 1998년에 미국 남부에 미국에서 하나의 처치로는 개신교 중에는 최대의 그룹입니다. Southern Baptist Church, 남부 침례교회 그룹인데요. 이 회원, 교인의 수가 1600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속화되고 있는 그런 사회의 추세를 거슬러서 이 Southern Baptist Church가 98년에 새로운 신앙의 한 강령을 발표했어요. 거기 보시면 A wife as to, wife라면 뭐 해야 된다 이런 그런 표현입니다. Submit graciously, 아주 자유롭게 복종을 해야 된다. To her husband, 남편에게. Even as, just as라는 표현이요. 마치 뭐 하듯이 the church, 교회가 willingly submits to the headship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우두머리로서의 권위에 그렇게 willingly, 기꺼이 복종하듯이 이걸 놓고 또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그러한 한쪽에서는 호된 비판을 하고 한쪽에서는 또 이것을 변호하고 옹호하고 그러한 또 논란이 들끓었던 것이죠, 한동안. 그래서 미국 남부의 바이블 벨트를 그렇게 98년까지 물론 서던 베프티스트가 개신교를 전부 그렇게 대면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의 그 바이블 벨트하고 이 컨트리 음악이 중요한 그런 사회 문화적인 기반이 겹치고 있다고 보는 데에서 그렇게 이렇게 강한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목소리를 할 수 있었던 것과 그러한 미국의 컨트리 음악 팬들의 베이스가 문화적으로 많이 가치관적으로 겹친다라는 것. 98년이면 상당히 이제는 다른 도시 중심의
그런 사회에서는, 인구가 절대 많은 데에서는 그런 페미니즘이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과 커다랗게 대조가 되는 그런 모습이죠. 여기 좀 보시면은 그 컨트리 음악의 팬 베이스를 보실까요? 주로 백인입니다. 흑인들이 컨트리 음악에서 많이 배제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컨트리 음악, 예를 들면은 탑 100 또는 탑 10, 탑 20를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흑인 가수가 몇 명이나 나오는지, 아니면 팬들이. 결혼한 사람들이나 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38.5세, 그러니까 중년의 나이 초기에 이제 들어가서 가정을 만들고 이제 아이들이 뛰어놀기 시작하고 그런 그룹이 아주 평균적인 그런 그룹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중층 또는 중에서 하, 이 정도가 대부분이고요. 학력이 고졸 또는 대학, some college라고 표현해요, 영어에서. 대학교를 약간 맛본 대학 중퇴가 이 대부분의 그런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보수적인 그런 기독교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정치적으로도 보수적이어서 공화당의 표맞춥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gun ownership, 총기 소유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높은 그런 지역이죠. 여기 좀 보시면 미국 전체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텍사스 위쪽으로부터 여기 지금 미주리, 여기 켄타키, 그리고 그 바로 아래 테네시 있죠. 여기 빨간 점이 바로 내시윌입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벨트의 버클 중심인, 여기가 바로 컨트리 뮤직의 벨트 버클이라면 여기가 바로 바이블 벨트의 벨트 버클이에요. 그러면서 바이블 벨트 이렇게 애팔레이천 산맥을 타고 위쪽으로 산골 깊은 곳 골짜기까지 뻗쳐 올라가는 것이고요. 일부는 이렇게 와이어밍 만테나를 탄 라키 쪽에도 있는 그런 모습인데, 컨트리 음악은 또 네바다 중심으로 이렇게 강한 또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뭐 취미를 보자면은 자동차 경주 좋아한다든지 총기 소유, 그래서 사냥을 간다든지 낚시를 하고 배를 타고 보트를 보울링을 즐기는, 그러면서 또 낚시를 하고, 아니면 또 horseback riding, 그 카우보이 부스 같은 걸 신고 이렇게 말 타고, 또 집수리도 하고 정원 가꾸기 이런 거 좋아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술을 마신다면 와인보다는 맥주를 압도적으로 선호하고, 컨트리 뮤직의 그런 베이스가 바로 또 바이블 벨트의 버클과 거의 유사하다는 거 여기 다시 한번 적어드렸습니다. 그러면 92년에 그런 논란을 다시 거기를 기점으로 시간을 뒤에 돌려서 1968년이 이 노래였죠. 60년대를 전후한 컨트리 뮤직, 특히 여성 가수들의 주요 곡들을 한번 리뷰를 하면서 어떠한 주제가 떠오른지를 보실까요? 전통적인 보수적인 여성상이 기본 그러한 주제입니다. 중요한 가수들의 모든 가사들을 지금 다 분석할 그럴 시간적인 여유는 없고요. 가장 중요했던 가수들의 중요했던 노래들 중에 중요했던 부분들만 마크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나온 가수들이나 무슨 노래의 선정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그렇게 호평을 받고 차트에 올라오고 몇백만 장의 그런 LP판을 팔고 했던 그러한 객관적인 그런 사실들을 기반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패시 클라인이라는 그 컨트리 가수가 있는데요. 불행하게도 젊은 나이에 그렇게 비행기 추락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난 그 비운의 가수였는데, 컨트리 가수로는 최초로 그런 대중적인 컨트리에서 팝으로 또 진입을 하는, 그러니까 도시에서도 일반 여성들이 이거 많이 들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성을 했던 여자 컨트리 가수다. 컨트리 뮤직 홀 오브 페임, 명예의 전당에 최초로 여성이 들어간 그런 경우이다. 이 여성이 컨트리 음악에서는 컨트리 음악을 조사해보면 바로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자 가수가 남자 가수들보다 절대적으로 소수예요.
패시 클라인이 그만큼 대단한 가수였죠. 한 노래를 볼까요? 57년에 Walking After Midnight입니다. 굉장히 남성 의존적이고 여성 애처로운 형의 그러한 여성을 주제로 노래하는 것인데요. 돌아오지 않는 남자를 밤늦게 밤 12시 넘어서 찾아서 나서서 길을 헤매는 그런 모습이에요. I go out walking after midnight. 밤 12시 넘어서 걸어서 나갑니다. Out in the moonlight, just like we used to do. 옛날에는 사랑할 때 그렇게 산책도 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혼자서 그렇게 여기 after midnight, searching for you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밤늦게도 그런 남자를 찾아서 어디 있을까, 어디쯤 오고 있을까 길을 나서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역시 61년에 패시 클라인의 I Fall to Pieces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그런 캄츄리 노래이죠. I Fall to Pieces, Each Time I See You Again. 이게 쭉 내려가다가 You want me to act,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래요? Like we've never kissed. 우리가 키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키스하지 않았던 듯이 행동하기를 바라고 You want me to forget. 내가 아예 이런 우리 관계를 잊어보기를 바라고 Pretend we've never met. 우리가 아예 만난 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척하기를 바라는, 그러면 이것이 얼마만큼 그쪽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것인지. 그러나 내 마음은 I fall to pieces. 그렇게 산산조각 부서지는데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 사랑의 줄을 놓지 못하는 그러한 무시당하는 사랑이지만 부서지는 마음이지만 그것을 hold on 하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역시 패시 클라인의 Crazy. 또 너무도 유명한 그러한 노래이죠. 여성 컨트리 음악의 표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노래하는 테크닉이나 그런 노래의 분위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내가 crazy.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crazy한 여자인데, 그러나 남자가 떠날 것을 예견하면서도 걱정하고 붙잡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그렇게 애처롭게 그린 노래예요. Crazy, I'm so crazy for feeling so lonely. 내 너무 외로워. 내가 미쳤나 봐. I'm crazy, crazy for feeling so blue. 이렇게 슬프다니 내 미쳤어. 쭉 나가다가 And then someday you'll leave me for somebody new. 언젠가 당신이 딴 사람,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떠날 것을 내가 알면서도 이렇게 사랑을 하고 놓지 못하는 crazy한 그러한 자기의 삶이나 신세를 노래하는, 그러나 이런 노래가 어마어마한 그런 인기를 컨트리 그 지역에서 누렸다는 것이죠. 패시 클라인 아마 컨트리 여성 가수 중에 시대를 지금 막론하고 아마 탑5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넣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worry, 내가 걱정을 하고 wondering, 어떠면 어떻고 저거는 또 뭘까 이렇게 의아해하고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고, 그게 다 무슨 부질없는 그런 모습이냐. Thinking that my love could hold you. 내가 사랑하면 당신을 붙잡을 수 있으리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crazy인데. crazy가 또 내가 내 울고 있어. crying. And I'm crazy for loving you. 더 근본적으로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니 내가 완전히 미쳤어. 그렇게 슬픔을 이 노래로 달래는 것인지 더욱더 슬퍼지는 것인지를 알기 힘든 그런 슬픈 노래입니다. 패시 클라인. 그런가 하면은 컨트리 쪽이라기보다는 Little Peggy March. 여기서는 팝 쪽인데요. 여기서도 그런 전통적인 여성상이 보입니다. I'll follow him. 나 그 사람 어딜 가나 나 따라가고 쫓아갈 거야. Love him, I love him, I love him. Wherever he goes, I'll follow him. 어딜 가나 따라갈 거다. 라는 mountain is so, 여기 지금 어떠한 바다, 대양도 too deep. 그리고 mountain이 그렇게 높을 수가 없다.
You can keep me away. 나를 그 사람으로부터 떨어뜨려 놓기에 그렇게 높은 산도, 그렇게 깊은 대양도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굉장히 뭐 가정적이고 종속적이고 의존적인 그러한 여성상입니다. I must follow him. 그리고 ever since he touched my hand. 그 사람이 나의 손을 잡아준 이후로 줄곧 나는 그 사람과 같이 있었다. 마치 한국에 옛날에 있었던 그런 표현인 우리 두 사람이 손만 잡았으면은 결혼한 걸로 하는 것으로 알았다라는 것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문화이죠. 예, 그런 가치관이나 그런 식의 생각이 이 당시에 보수적인 그러한 지역에서 있었다는 것이고 대단한 인기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표현이 미국에서 이러한 노래를 중심으로 사회를 분석하는 그 문화 역사가나 그 분석가들에게 He's my destiny. 어딜 가나 내가 따라가야 되고 그는 나의 운명이다. 라는 이 표현이 그렇게 의존적이고 아직은 이제 대도시에서는 그러한 페미니즘의 그런 운동이 싹이 솟아오르고 있는데 아직도 전통적인 가치관이 그대로 표현되고 상당한 인기를 누리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태미 워넷이 Stand by Your Man을 불러온 68년에 그 같은 LP판에 다른 면에 Divorce가 나오는데요. 남편이 이제 서서히 68년이면은 미국 사회에서 Divorce라는 것이 많이 갑자기 일상적인 경험으로 이제 성장합니다. 그전에는 굉장히 드문 그러한 사회 현상이었는데요. 디보스를 남자에게 당하고도 사랑을 거의 구걸하는 듯한 노래입니다. 여기 보면 오늘 Our divorce becomes final today. 오늘 아마 그 가정법원이나 아니면 또 다른 법원에서 마지막으로 최종 확인이 되나 봐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나하고 우리 아이 조의 곁을 이제 떠나는데요. I love you both. both는 아이와 이제 남편이죠. 근데 이제 미래가 pure H-E-L-L for me. hell이다. 지옥이 될 거다. 한쪽은 나는 이제 이혼하면서 지옥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스스로가 느끼고 있으면서도 I wish that we could stop this divorce. 이 이혼을 막을 수만 있다면 오늘 최종적인 날인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로레타 린인데요. Queen of Country, 컨트리의 여왕이래요. 대단히 유명한 컨트리 가수였죠. God gave me a heart to forgive. 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하는 그런 가슴, 마음을 주었다. 끊없이 문제와 불행을 가져오는 남편. 그러나 끝없이 용서하는 나의 마음, 신의 뜻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대단히 이분도 유명한 그런 여자 컨트리 싱어였습니다. It's midnight now. I'm still all alone. 지금 밤은 자정인데 나는 완전히 혼자 외로워요. 근데 always late래요, 남편은. 집에 올 때가. 나 이렇게 매일마다 heartache. 골칫거리, 심장이 아프고, 속을 썩이고 하는데, 왜냐하면 God gave me a heart to forgive.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하는 heart를 주셨기 때문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리고 these tears, 이 눈물이 나의 closest friends래요. 나의 친구다. 눈물이. 그리고 눈물이 stay with me. 계속 지속이 돼요. till you come home again. 당신이 집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사랑을 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60년대에 이렇게 66년에 이제 다른 도시 지역에 미국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그렇게 페미니즘이 상당히 공식적인 그런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컨트리에서는 이제 전통적인 그런 가치관이 아직 대인기를 끄는 그런 모습이죠. 여기 보면 계속 남편은 그렇게 나를 hurt하는 상처를 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every misery, 온갖 그런 비참함과 불행을 나에게 갖다 줘요. 근데
남편이 또 사과하고 자기를 변호하나 봐요. Just weak, like any other man. 다른 남자들도 다 그래. 나 그렇게 약한 존재야 라고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럴 때 또 용서를 하고 You are the only reason that I live. 그러한 당신이 바로 내가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이다. 그리고 God gave me a heart to forgive. 용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신이 주셨다. 이렇게 그거를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 지금 인용하고 있는 노래들은 제 취미에 어떤 테이스트에 맞는 노래를 추출한 것이 아니라 이 예를 들면 60년대, 90년대, 80년대 이런 10년대 별로 사회 분석을 하는데 많이 쓰는 영어에도 데케이드라고 부르죠. 아니면 특정한 때에 그러한 센세이션하거나 그렇게 파퓰러했던 그러한 가수들과 그런 노래들을 랜덤하게 추출을 해서 여러분들께 분석으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 이런 거는 있어요. 여성 가수인데 노래 주제가 남녀의 관계나 사랑이 아닌 노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고요. 그런 남녀의 그런 모습을 다른 노래들을 그 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노래들을 그대로 랜덤하게 분석을 해서 무차별이에요. 이 노래는 무슨 마음에 드니까 내가 사용하고 안 드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거기 레이더에 들어오는 모든 이런 중요한 노래들을 리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로레다 린인데요. Fast City, 주먹의 도시. 우리 도시로 와서도 한번 맛 좀 봐. 뭐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68년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그 태미 원에스의 Stand By Your Man과 같은 해의 노래예요. 내 남자가 속을 썩여요. 충실하지 못해요. 내 남자를 건드리는 요가 있어? 감히 너 저 터지기 전에 너 여기 떠나. 여기서 얼씬거리지 마. 이런 노래입니다. 빌보드 이 컨트리 앨범의 넘버 1 68년 해가 밝자마자 1위에 탑에 올랐던 노래 가수 자체가 퀸 오브 컨트리예요. 별명이 퀸 오브 컨트리 로레다 린입니다. Fast City, 주먹의 도시. 이 가사를 잠깐 보시면은 You are bragging around town. 내가 사는 동네에 온가 와서 떠벌리고 말이야. 내 남자를 사랑하느니 뭐 이래가면서 그러면 너 If you don't want to go to Fast City, 주먹 도시 나한테 와서 터지기 전에 원하지 않으면 You better detour around my town. 우리 동네는 돌아가서 노는 게 좋을 거야. 아니면 내가 I'll grab you by the hair of your head. 네 머리채를 움켜쥐고서는 I'll lift you off of the ground. 땅에서 들어 올릴 거야. 머리채를 딱 뽑아버릴 거야. 그런 식의 가사입니다. 1위의 히트를 바로 1위에 올라섰던 68년. Stand by Your Man이 그러니까 이 컨트리 음악으로는 놀라운 노래가 그 당시는 아니었던 거예요. 92년이 되니까 그렇게 힐러리 클린턴에게 24년 후에 혼쭐이 난 물론 정치인의 대통령 후보의 와이프로 또 그렇게 실제의 가수 이름을 또 그렇게 거론하는 것 자체가 그다지 섬세하지 못했던 그러한 언행이었죠.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또 그만큼 사과를 한 사람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였던 그러한 경우였는데요. 이렇게 유사한 그런 아주 탑 그룹의 여성 컨트리 그 싱어들이 이렇게 노래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내 남자가 saint 아니야. 알아. 성인이 아니야. 그리고 he won't cat around with a kitty. kitty kitten이거든요. 새끼 고양이. 풋내기들하고 cat around 장난치고 하지 않을 거라고는 내가 얘기 안 해. 왜냐하면 그냥 남자니까. 근데 내가 너한테 야 누구야? I'm here to tell you, gal. 이 정도 gal 정도면 뭐 점잖다고 봐야죠. 속에 그 지금 이야기 뉘앙스는 상당히 거친데 lay off of my man. off는 여기 이렇게 구어체에서 많이 끼어 들어가요. lay off my man. 내 남자 너 손 떼.
안 그럼 나한테 주먹으로 얻어 터질 거야. 그러한 노래입니다. 그 뒷줄에 그렇게 또 다시 나오네요. 또 다시 같은 가수의 워낙 유명한 그런 가수이고요. You ain't woman. 여기는 you are not woman이란 뜻입니다. Enough. 충분히 여자답지 못해. To take my man. 내 남자를 차지하기에는 너 남자를 건드려? 야, 너 그걸로 나 정도는 돼야지. 그런 노래예요. 충실하지 못한 남자를 자신의 여성스러움으로 차지할 수 있다고 믿는, 그리고 상대 여성을 비하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여기 때로는 a man's caught looking. 이 looking은 다른 여자를 쳐다보다가 걸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들킨다. At things that he don't need. 다 구어체 비격식체이죠. He doesn't need. 자기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그런 여자들을 여기저기 보고 다니다가 들킨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he is in love with me.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지 널 좋아하는 게 아니야 이거사. 그런 가사이죠. 너는 말이야 네가 내 남자를 테이크하겠다고 차지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럴 수가 너는 없어. 왜냐하면 you ain't woman enough. 충분히 넌 여자답지가 못해. To take my man. 내 남자를 차지하기에는 넌 여성스럽지가 않아. women like you. 그리고 비하가 더 이제 심각해집니다. 너 같은 여자애들 they are a dime a dozen. 아주 싸구려로 a dozen 12개가 a dime 10센트입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거의 헐값이다. 거의 공짜다 할 땐 표현이죠. 그리고 you can buy them anywhere. 너 같은 여자들 어디서나 buy them이죠. 돈 주고 살 수 있어. 노래로 나오기에 굉장히 선을 넘는 그런 가사인데 역시 대단한 인기를 누렸던 66년에 로레다 린의 너는 내 남자 차지하기에는 You ain't woman enough. 충분히 여자답지 못해. 그 노래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1974년의 노래인 달리 파튼의 I'll Always Love You입니다. 이 노래는 68년에 Stand By Your Man과 달리 사랑을 하면서도 떠난다 라는 그런 어떤 우아함을 보이는 그런 면에서는 또 떠난다는 면이 또 다르는 그러한 표현이죠. 그래서 약간 일진보했다고 그럴까요? 그런 노래입니다. 가사를 지금 보시면은 If I should stay, 내가 머무른다면 well, I would only be in your way. 당신의 삶에 방해만 될 뿐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so I'll go. 내가 가겠다. 그런데 I will always love you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떠나면서도 사랑만 하느냐?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 뒤에 가사가 bittersweet memories를 갖고 떠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떠나는 때 가진 모든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bittersweet 많이 쓰는 표현이죠. 항상 그렇게 달콤한 것이 아니라 쓸쓸한 그런 면도, 씁쓸한 면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떠나면서도 항상 사랑한다. 사람들에게 따라서는 어떠한 그런 설득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애매모호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당신의 삶에 내가 방해가 된다면 떠나야지. 내가 떠난다라고 하는 그 전에 그렇게 울고 불고 붙잡고 하는 그러한 현모양처형이랄까 아니면 애처로움형일까 거기에 보다는 상당히 그런 일진보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어떻게 또 진정하게 당신을 그렇게 염려하고 그렇게 기원을 하냐 하면 I hope life will treat you kind. 인생이 당신을 그렇게 너그럽게 친절하게 대해줄 거. 그리고 I wish you joy. 기쁨이 있고 I wish you love. 사랑이 있기를 기원한다. I will always love you.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페미니즘의 물결이 예고가 되고 그러한 페미니즘의 그러한 파도를 타고서 6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이런 컨트리 음악 또한 진화하고
변화합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 들어서면 뚜렷하게 페미니즘적인 가사들이 줄을 이룹니다. 컨트리 음악에서조차. 그래서 일반 팝, 락이랄지 60년대 소위 걸그룹이라는 그런 그룹들도 형성이 되거든요. 그럴 때 팝 쪽에서는 60년대 되면은 상당히 페미니즘적인 그러한 노래들이 등장을 하고 아주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아는 존 바이즈를 생각할 수 있죠. 페미니즘을 더 떠나서 사회 변혁적인 그런 데에도 앞장서는 여성. 63년에 밥 딜런과 함께 활동할 때 어쩌면 밥 딜런의 그런 유명한 그런 60년대 팝 아이콘으로 자리를 잡는 그 주춧돌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역할을 한 존 바이즈입니다. 63년에 We Shall Prevail, 우리 승리하리라 라는 그러한 미국 그 일종의 운동가요, 사회운동 노래였죠. 네, 그리고 79년에는 No Woman, No Cry, 여자여 울지 마라 라는 그런 강인한 사회 정의와 그런 세계의 진실을 추구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말자라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강력한 페미니즘의 그런 진술과 사회 변혁의 동참을 촉구하는 그러한 인류의 구성원으로서의 그러한 women 파워를 이야기하는, 원래는 그 레게 음악의 아주 대스타이죠. 중요한 그런 인물인 밥 말리가 불렀던 그런 노래를 75년의 노래이죠. 그것을 79년에 존 바이즈가 불렀던 그런 노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렇게 존 바이즈가 그 노래를 부를 때의 그런 모습인데요. No women, no cry. 여자요? 안 됩니다. 울지 마세요. Please don't shed no tears. 이중 부정으로 구어체 또는 비격식체의 그런 어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회 정의와 정치적인 진실이라는 더 커다란 그림을 위해서 강한 여자가 되자라는 그러한 페미니즘과 사회 변혁이 합쳐진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60년대 초반에 레슬리 고어라고 하는 젊은 여성 가수가 굉장히 참신하고 발랄한 그런 노래들을 불렀는데요. You don't own me. 당신은 나를 소유하지 않아요. 당신은 내 주인처럼 남자야. 함부로 그렇게 놀지 마. 라는 그런 따끔한 그런 표현이 나오는 그런 노래입니다. 노래 처음부터 You don't own me. 너 나의 주인이 아니야. I'm not just one of your many toys. 너가 가진 많은 그 장난감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게 내가 아니야. 그리고 I want to live my life the way I want. 내가 원하는 식으로 내 삶을 살고자 한다라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팝 음악의 그러한 문화 역사가들이나 문화 분석가들은 63년에 이 레슬리 고어의 You Don't Own Me를 아마도 페미니즘의 가장 뚜렷한 그러한 첫 시발 노래가 아닌가, 그런 시그널을 한 노래가 아닌가, 그렇게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해인 63년에 팝 락 쪽의 노래인데요. 걸 그룹으로도 활동을 했던, 또 솔로로도 노래를 불렀던 Darlene Love의 Today I Met the Boy I'm Gonna Marry. 내가 결혼할 남자를 내가 만났다라는 그런 노래인데요. I'm Gonna Marry입니다. 여기에 강세가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남자에 의해서 선택되고 또 소유당하고 함부로 그렇게 통제당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관계에서도 남자를 선택할 때 내가 주체적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남자라든지 사랑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이 노래에서는 어떤 섹스 어피어 또는 더 진하게 표현하면 섹슈얼리티까지 나의 선택이라는 그러한 풍의 노래입니다. 이 뒤쪽에 나오는 가사를 보면은 내가 이상으로 꿈꿨던 남자는 rich, tall, handsome, 키도 크고 돈도 많고 핸섬한 남자였는데 오늘 만난 이 남자는 그거하고는 정반대예요. 돈도 없고 키도 작고 돈도 없어서 뭐를 살려고 하면 on installment, 그 할부로 뭐를 사서 물건을 사야 되고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지만 이 사람이 진짜 남자라는 겁니다. 나 이 사람과 결혼할래.
거기에 이제 나온 것이 또 하나, The boy whose life and dreams and love I wanna share. 여기 원어민 쪽 그 스펠링이지만은 에러가 있네요. Whose, W-H-O-S-E, 소유격이죠? 이 남자의 삶과 꿈과 사랑을 내가 함께 하고 싶다. 내가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키스했을 때 아주 스윗 센세이션을 느꼈는데 이번에는 내가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wishful thinking, 소망사항이거나 아니면 나의 그런 앞질러간 상상력이 아니었고 진짜 너무 좋았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키스할 때마다 Oh, this is it. 바로 이거야 라고 my heart keeps saying. 내 가슴이, 내 마음이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이것 또한 내가 남자를 선택할 때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today I met the boy I'm going to marry. 내가 결혼할 남자, 내가 오늘 만났다, 찾았다 이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굉장히 당연할 수 있는 그런 노래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일종의 충격적이거나 굉장히 프레시한 그런 톤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67년에 어리사 프랭클린이라고 흑인 이 소울 R&B 가수인데요. RESPCT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따로 철자가 되고 그렇게 발음이 불려집니다. 제목인데요. 초기 페미니즘적인 노래로 대중들에게 인상이 깊이 남아있는 노래가 바로 어리사 프랭클린의 67년의 RESPCT, Respect입니다. 즉 미국 사람들 중에 나이가 어느 정도 든 분들에게 그런 여자의 자기의 그런 self identity, self respect, 자기 존중 이러한 감을 노래한 대중 가요를 혹시 기억이 나는 게 마음에 떠오르는 게 있냐 그러면 아마도 어리사 프랭클린의 이 노래를 이야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그 노래의 그 respect, RESPCT의 그 재킷인데요. 그렇게 각 글자를 따로 발음하고 R&B, 소울 이쪽에 그런 슬로우 템포의 그런 노래인데요. 일명 Queen of Soul입니다. 소울 음악의 여왕이다. 그리고 미국의 중서부에 시카고의 오른쪽이죠. 네, 쭉 가면 서너 시간 지나서 이제 미시간 쪽으로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디트로이트 여러분들 아시죠? 세계 자동차의 수도다라고 부를 정도의 도시인데요. 거기에 흑인 목사의 딸로 태어나서 민권운동에도 깊이 오랜 활동을 했던 가수입니다. 어리사 프랭클린. 네. 그런가 하면 그 같은 흑인 가수의 Do Right Women, Do Right Men 제대로 하세요. 남자, 여자 모두에게 주문하는 그런 같은 애의 노래이죠. 여자는 남자와 동등한 인간적인 인격의 주체다. 리스펙트 받을 권리가 있는 그러한 것, 여자는 just a plaything이 아니다. 지금까지 남자들이 여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주지 않고 함부로 하던 그런 것이 이제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s long as we are together, 우리가 함께 있는 한, baby, show some respect for me. 나를 위해서 또는 나에게 약간 존중을 보여달라. 그것이 우리 두 사람의 관계의 핵심, 조건이 되는 셈이죠. 네, 역시 그런 페미니스트적인 그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노래입니다. 이제 계속 진화하는 그 컨트리 음악의 모습 또한 더 이상 현모양처, 애처로움의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980년대쯤 되면 미국 사회가 근본적인 또 변화를 거치는데요. 1970년에 미국의 50개의 주에 처음으로 캘리포니아 주가 이때까지는 부부가 이혼을 할 때는 한쪽에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남편이나 아내 쪽에 어떤 문제, 그 중에 가장 커다란 이슈가 infidelity라고 표현하는 영어에 infidelity, 충실하지 않음이라는 그런 명사인데요. 그것을 증명을 해야 이혼이 되거나 다른 무슨 문제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irreconcilable difference. 우리 두 사람 간에 서로 조화 양립 못할 차이가 있다. 즉 한국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성격상의 차이 뭐 이런 정도 되겠습니다. 그것만 체크를 하면 그것만이 이유가 되고 더 이상은 묻지 않는 그러한 이혼이 거의 브레이크 제동장치가 거의 사라지는 그런 시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어떤 주에서는 의무적으로 1년간 너희들이 냉각 시대를 갖기 위해서 별거 세퍼레이션 단계에 있어라. 그 다음에 다시 와라. 이런 주도 있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 no fault divorce 그러한 시대가 와요. 그래서 80년대 초가 되면 대부분의 주에서 이 no fault divorce 그런 사회 체제가 됩니다. 1980년에 그러니까 Stand by Your Man의 그러면은 12년 후에 태미 워넷이 Two Story House라는 상당히 다른 풍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태미 워넷 자체가 변화하는 것이죠. 이때는 그전에 그 애처로운 현모양처형 모든 것을 참고 남자가 잘못돼도 나는 참고 그것이 나의 길이라고 그렇게 노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2층 집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죠. 근데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남편의 이야기랑 아내의 얘기가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두 가지 이야기가 공존하고 두 가지가 두 사람 다 서로 척하는 그러한 집, 애정이 있는 홈이 아니라 두 가지 이야기를 따로따로 하는 집이라는 그러한 노래예요. 그래서 희생적인 현모양처에서 이제 탈피해서 너무 슬픈 이야기지만 서로 속이고 서로 모르는 척하면서 우리가 이제 헤어지고 깨질 텐데 파국을 얘기하는 그런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I come in at 2. 내가 새벽 2시에 들어와요. Work late. 늦게까지 오늘 또 일했다고 남편에게 얘기를 해요. 남편은 try not to show it. 자기가 알면서도 그걸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But you know. 당신은 이미 알고 있어.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이제 내 쪽에서 남편을 바라봅니다. When you and your friends did some shopping. 많이 쓰이는 그런 표현이에요. 상대방 다른 이성에게 눈길을 주고 그런 뭐 어떤 식의 그 관계를 맺거나 그럴 때 쇼핑을 했다고 표현합니다. A few drinks 몇 잔을 하고 a movie at 10 밤 10시에 늦은 영화를 봤다며 past midnight에 집에 들어오고 나는 that's alright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I understand 이해해라고 assure you 당신에게 확신을 주는 그런 보장성의 그런 이야기까지 더해줍니다. 그런데 you tell me your story 당신은 당신의 얘기를 하고 I tell you mine 나는 당신에게 내 얘기를 하고 서로가 소통하지 않는 공감대가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Lying all of time. All of the time 항상 서로가 거짓말하고 pretending 상대방이 모를 거다. 라고 그렇게 척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2층 집에 삽니다. 두 개의 거짓말이 공존하는 집. Our house ain't a home, is not a home이라는 뜻이죠. ain't. 비격식체나 비교육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서나 감성, 애정이 들어있는 홈이 아니라 모두가 뿔뿔이 두 사람이 외로운 그러한 하우스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Someday it's all gonna crumble. 언젠가 이 집이 하우스가 그게 허물어져 내릴 거라는 것을 그런 파국을 예견하고 있는 그러한 슬픈 노래입니다. 그런 것을 상당히 세상의 그런 가치관이나 그런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반영하는 노래이죠. 그런가 하면은 90년대 컨츄리는 계속해서 진화합니다. 근데 이제는 뚜렷한 여성이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자기 삶을, 자기 정체성을 추구하는 그러한 뚜렷한 모습이
90년대 드러납니다. 컨츄리에서. 1993년에 메리 채플린 카펜터가 부른 노래 Passionate Kisses, 아주 열렬한 그런 키스인데요. 여기서는 사랑의 핵심이 물질이 아니라 편안함을 나에게 제공하는 그런 남자, 그 남자 없으면 내 인생이 쓰러져, 이게 아니라 물질은 별거 없어도 돼요. 기본적인 것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감성적인 소통, 그리고 어떤 신체적인 성적인 어떤 완성감, 만족감, 이런 것이 that touch 또는 passionate kisses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바로 what I deserve,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거, my right, 나의 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잘잘못을 묻지 않는 그런 no fault divorce 시대의, 지금은 이혼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반 이상의 수가, 거의 60%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이혼을 해서 경제적으로 시련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올바르지 않은 남편하고는 살 수 없다는 그러한 fidelity의 이슈, 그런 성실성, 충실성의 이슈, 사랑이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 그것이 가장 커다란 이유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회의 변화를 벌써 90년대에 이제 이 컨트리 음악이 반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93년에 이 노래를 보시면 뭘 원하느냐? 어마어마한 게 전혀 아니에요. 편안한 그런 침대, won't hurt my back, 내 등을 아프게 하지 않을, food to fill me up, 나를 배가 듬직하게 해줄 음식, warm clothes, 따뜻한 옷들, 그리고 all that stuff, 기타 등등 그런 것들. 그리고 and passionate kisses, 열정적인 키스도.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원하나요? 그리고 그 두 사람 간의 그 터치, that touch를 원한다면 am I going overboard? 내가 너무 지나친 건가요? 이 밤에 내가 분명히 이야기한다, 외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Give me what I deserve.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거 나에게 달라. 왜냐하면 cause it's my right. 그것이 바로 나의 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프라이어리티가 이제 달라진 것이죠. 여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가능한 그러한 가치관입니다. 그런가 하면 95년에는 Faith Hill, 컨트리 음악을 어느 정도 들은 분이라면 당연히 아는 그런 여자 컨트리 가수이죠. It Matters to Me, 95년의 노래인데 여기에서도 사랑의 핵심에 두 사람 간의 소통과 터치라는 것입니다. How much it hurts, 얼마나 그 일이 나를 아프게, 가슴 아프게 하는지. 그게 뭐냐 하면 when we don't talk, 우리가 서로 대화도 안 해요. when we don't touch, 우리가 터치하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느낌을 줄 때, 근데 그거는 나에게 중요한 것입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96년에 디나 커러가 부른 Strawberry Wine, 이루지 못한 17세, 노래에서도 child와 adult, 아이와 성인 사이라고 그래요. 17세였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풋나기의 그런 나이지만 한여름에 뜨거웠던 사랑이라고 추억을 해요. 이것은 나의 선택이었다. 후회가 없는 소중한 추억으로 내가 간직한다. 나의 self-respect, 나의 자기 존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 남자는 어느 시간이 지나서 떠납니다. 노래 가사에 따르면은. 그러나 그 남자에 대한 원망이나 미련, 그런 것 없이 오로지 자기의 선택상으로, 그리고 그것이 아직은 어렸지만 자기에게 너무도 좋은 추억으로 간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노래예요. 굉장히 센세이셔널했던 1996년에 발표되자마자 그렇게 빌보드 컨트리에 넘버1으로 뛰어 올랐던 아주 열광적인 그런 사랑을 받았던 노래입니다. Love Like Strawberry Wine,
딸기 와인과 같은 그런 달콤한 사랑. Under a hot July moon, 뜨거운 7월의 달 아래 나누었던 by the river, 동네 강가에서. Her choice that she still cherishes dearly in her heart. 아직도 그녀의 가슴 속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녀의 초이스래요. 선택이었다. 그러면서 굉장히 애틋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노래가 수많은 수백만의 그런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노래였죠. 예, 디나 카터의 사진입니다. 스트로베리 와인의 그 재킷 커버인데요. 네. 대단한 그 히트곡, 96년에. 그런가 하면 또 컨트리 음악 하면 여성 가수로 이 무렵에 샤니아 트웨인을 빼놓고 얘기하기가 힘들죠. 예. 95년에 Any Man of Mine, 내 남자라면 누구나 이런 거를 갖춰야 된다. 일견 어떻게 보면 조금 이기적이라고 보일 만큼의 self-centered, 자기 중심적인, 자기 정체성이 강하게 주장이 되는 그러한 95년에 이것도 대히트곡입니다. This is what a woman wants. 이것이 어느 여자나 바라는 그런 상황이래요. Proud of me,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가 ugly 할 때도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데이트에 늦게 나타날 때도 that's fine, 괜찮아 라고 해주고, 그러나 자기는 늦으면 안 돼. on time, 그 사람은 해야 되고. 그리고 지난해에 샀던 이 드레스가, 입던 드레스가 지금은 a little too tight, 약간 꽉 껴요. 그래도 it fits just right, 딱 잘 맞네 라고 얘기해주고. 그리고 when I have a bad hair day, 내가 나쁜 머리 날, 이게 무엇이냐, 영어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국내에서는 뭐 학창시절이나 대학 생활을 하더라도 국내 영어 교육에서는 거의 얘기되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머리가 나갔더니 비바람이 불고 그래서 헝클어졌어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럴 때 여자들이 굉장히 뭐 안절부절 못하고 그러는 심리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일이 제대로 안 풀린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날을 머리가 헝클어지고 머리가 손질이 잘 안 된 날이라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한국어로 하자면 뭐 일진이 나쁜 그런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말하는 또는 행동하는 그런 anything, 어느 거든 간에 오케이, 그거 괜찮아 라고 자기는 해야 돼. 이런 식의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여성이 자기 아이덴티티 또는 self-esteem, self-respect, 자기 존중, 그런 것을 갖는 그러한 노래이죠. 또 같은 해에 If you are not in it for love, 사랑의 당신은 이 사랑 게임에 전력으로 있지 않는다면 I'm out of here, 난 여기서 당신 혼자 잘해봐, 난 아웃이야, 난 떠날래 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랑과 삶에 함께 올인하지 않을 거면 나는 떠난다. 너 제대로 충실할 거야 아닐 거야 라는 것을 남자에게 요구하는 거죠. If you are not in it for love, 사랑에 지금 제대로 할 거 아니라면 If you are not willing to give it all you got,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거를 바칠 게 아니라면 If you are not in it for life, 사는 것, 나랑 같이 추구하는 이 삶에 전력을 다할 게 아니라면 I'm out of here, 난 여기서 아웃이다, 떠나겠다 라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그렇게 애절한, 애처로운 그런 모습의 남자의 그렇게 좋은 그런 결정을 기다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고 내가 선택하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계속 공통의 주제로 등장하는 것이죠. 네. 샤니아 트웨인의 그 노래, 지금 I'm out of here, 이거의 재킷 사진인데요.
또 같은 노래입니다. 같은 해에 Whose bed have your boots been under? 어떤 다른 여성의 침대 앞에서 구두, 카우보이 부츠든 그것을 벗어 던지고 어느 침대였냐 거기가 라는 그런 제목의 좀 자극적인 그런 제목인데요. 그걸로 노래가 시작을 합니다. Whose heart did you steal? 그리고 누구의 마음을 당신이 도둑질했어? This time 이번에는 Did it feel like thunder, baby? 이번에는 그렇게 천둥이 치듯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좋게 그렇게 느껴졌냐라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집에 와서 외롭게 보이려고 그러고 슬픈 척 그런 거 하지 마라. 이제는 차라리 소통하고 아니면 You better start 뭘 하기 시작해? Walking입니다. 이거는 walk out of my life. 내 인생에서 떠나라는 거죠. 네, 그래서 떠날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러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떠난다고 하는 것도 당당한 나의 선택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95년쯤만 컨츄리 음악에도 이렇게 뚜렷한 주제로 등장을 하고 팬들의 열광적인 사랑을 받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샤니아 트웨인이 또 하나의 노래가 나옵니다. You win my love. 당신이 나의 사랑을 찾아라. 차지해라 이런 얘기인데요.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두고 봅니다. 이쪽이 남자를 테스트한다고 그럴까요? 남자를 선택하는 여자의 모습이 이제 등장하는 것이죠. 이것도 컨츄리송의 그런 1위를 한 그런 96년의 노래인데요. If you want to win my heart, 내 마음을 사로잡고 차지하고 싶다면 스피드 리밋이 없어요. Go faster, 빨리 달려라. 그만큼 열의를 보이고 열심히 해봐. Don't be slow, rev it up. 이것도 속어의 표현인데 여기 rev는 revolve, 회전시킨다입니다. 엔진의 회전수를 올려 엑셀을 세게 밟아. 그래서 악셀을 세게 밟고 그렇게 회전수를 풀로 엔진을 가동할 때의 표현이 rev it up이에요. 이것이 바로 엔진입니다. Till your engine blows. 너의 엔진이 가슴이 심장이 터질 때까지 그러니까 열심히 최대한을 다해서 내 마음을 차지해보고 열심히 살라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You win my soul. 내 영혼을 차지해. You win my heart. You get it all. 다 차지해. You win my love. 내 사랑도 차지해라. You make my motor run. 내 엔진이 모터가 엔진이에요. 거기 시동을 걸어서 You win my love. Yeah, you are number one. 그런 남자 최고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되는 거죠. 굉장히 능동적이고 다이내믹한 그러한 여성의 자기의 self esteem입니다. 자기 존중. 여기에 You win my love 재킷인데요. 예, 남자를 일종의 테스트하겠다. 열심히 달려오는 남자, 최선을 다하는 남자, 그 남자가 넘버 원이다 라는 그런 노래죠. 그렇게 90년대에는 뚜렷하게 페미니즘적인 그리고 여성의 자기 주체성이 강조되는 노래가 공통인 주제로 불리는데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리앤 라임스가 부른 How do I live? 당신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숨 또한 쉴 수가 없다. How do I breathe without you? 이런 식의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그 다음을 보시면은 how do I live without you? 당신 없이는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있어? 굉장히 그런 의존형적인 전통적인 가치관을 노래하는 그런 것이죠. There'll be no sun in the sky. 태양에는 당신 없으면 하늘에는 태양도 없고 There will be no love in my life. 내 인생에 사랑도 없고 There will be no world left for me. 이 세상 자체가 당신 떠나가라면 없다라는 거예요. If you ever leave, 당신이 혹시 떠난다면 Baby, you will take away everything.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앗아가는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즉 You are my destiny와 같은 그러한
노래 가사가 되는 거죠. 대단히 전통적인 그런 남녀 그런 관을 노래한 예외적인 그런 노래였습니다. 이제 1990년대에서 뚜렷하게 여성이 자기 주체적인 그러한 인생관, 남녀관, 세계관을 표현하면서 노래들이 열광적인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시간을 조금 더 남겨서 2020년 바로 지난해입니다. 의 최대의 그 여성 그 컨트리 음악들의 주제를 보겠습니다. 작년에 터니얼 어스의 Somebody Like That 이라는 노래인데요.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의 그런 관계, 남녀 관계들을 내가 관찰, 보고 나 또한 경험을 했다. 근데 지금 내가 세운 결론이 있다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 결론이 뭐냐 하면 사랑의 핵심에는 인격과 성품이 있더라. 그렇게 많은 관계들을 보고 내가 경험해 봤는데 But now I want, 내가 지금 바라는 거는 그 모든 것을 바치는 거, all in 하는 거, falling, 거기 전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바보같이 뭔가 빠져. 그럴 때도 fall in이라는 표현을 쓰고 여기는 그렇게 전력 투구 전념하는 거, 어떤 dedication, devotion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kind heart, 아주 너그럽고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 open arms, 상대방에게 품을 열어줘 포용적인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says forever, 끊임없이 끝없이 계속해서 말을 하되 will never ever take it back, 말한 것을 말을 취소하거나 바꾸지 않을 사람. If I'm gonna love, 내가 사랑을 한다면 I'm gonna love somebody like that. 그런 식의 이러한 사람을 내가 자격을 갖춘 사람을 사랑하겠다. 그런 내가 선택하는 사람, 남자가 어떤 사람이냐 핵심에는 내가 뭐 의존하고 그런 게 아니라 뭐 물질적으로 많은 사람, 멋있게 생기고 그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인간미,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작년에 또 하나의 히트 여성의 노래 컨트리 음악이 있는데요. The Good Ones를 부른 게비 베럿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어떤 사람을 내가 사랑할 것이냐. 그 사람은 A phone call to his parents, 부모들에게 전화 거는 아들이 있죠? 그러한 전화와 같대요. 부모님이 얼마나 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아들한테 전화가 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들이 이제는 철이 들어 이제 배려심도 있고 그런 많은 것을 보여주죠. He's a Bible by the bed. 침대 옆에 있는, 미국 사람들은 침대 옆에 있는 서랍의 안에 또는 그 위에 성경을 흔히 갖고 있거든요. 그 바이블과 같대요. He's a t-shirt that I'm wearing. 내가 입고 있는 티셔츠와 같대요. 그렇게 친밀하고 솔직하게 느낌이 오는 거죠. He's a song stuck in my head. 내가 계속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서 중얼거리고 싶은 그런 노래가 바로 그 사람이래요. 굉장히 구체적인 상황들로 비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He's solid. 그 사람 견고하고 and he's steady. 한결같아요. 일정해. Like the Allegheny runs. The Allegheny 강물이 흐르듯이. 엘레게니 강은 엘레게니 산맥에 흐릅니다. 엘레게니 산맥은 전번에 조 바이든 누구인가 할 때 조 바이든의 고향에서 약간 서쪽으로 약간 휘면서 남쪽입니다. 그래서 그 엘레게니 산맥이 애팔레치안 산맥, 미국 동북부에서 조지아 북부, 남부까지 뻗쳐 있는 아주 긴 산맥이죠. 그 산맥 중에 대산맥이 애팔레치안 산맥이고 엘러게인이 산맥이 그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흐르는 강인데 그 강물줄기처럼 he knows just where he's gone.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 감각이 인생에 뚜렷한 사람. And he's proud of where he's from. 앞으로 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디 배경이,
자기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긍지를 가진 사람. He's one of the good ones. 그가 정말 좋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다. Anybody can be good once. 누구나가 한때는 좋은 사람일 수가 있다. once예요. But he's good all the time. 근데 그 사람은 항상 좋은 사람이래요. He's one of the good ones. 이 남자는 그 좋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And he is all mine. 이 사람은 완전히 내 거다. 라는 그러한 성품, 사랑의 핵심에 신뢰와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적인 앞의 노래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작년에, 지금 21년 초인데 바로 얼마 전까지 미국 컨트리의 양대 여성의 그런 히트 작품들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 추가하자면 잉그리드 앤드레스가 부른 More Hearts Than Mine. 이 노래도 가사를 보면 일견 다른데 실은 하는 얘기가 같아요.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멀리 떨어진 고향에 부모가 있고 형제가 제가 있어요. 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인사를 시키러 이제 갈 참이에요. 거기에 앞서서 이 남자친구에게 해주는 영어로 friendly warning. 경고까지는 아닌데 그게 친구처럼 다정한 그렇게 귀뜸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쭉 나가다 if we break up, 혹시 우리가 헤어진다면, 깨진다면 I'll be fine. 나 울고 불고 중내산이 그런 거 없어. 나 괜찮아. 왜냐하면 언제 우리가 깨지냐? You'll be breaking more hearts than mine. 내 가슴, 내 마음보다 더 많은 가슴을 너가 울리고 있을 거기 때문에. 즉, 딴 여자들도 너 그때 많이 울리지 않으면 내가 그러지는 않아. 근데 그런 일이 생기면 나는 떠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신뢰, 영어로 하면 trust나 fidelity, 이런 말 F-I-D-E-L-I-T-Y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그 반대말은 infidelity입니다. 자, 오늘 강의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Stand by Your Man 1968년에 발표되자마자 온 세계 주목을 받았던 미국에서, 그래서 찬반의 논란이 아주 뜨거웠던 노래. 컨트리는 아직도 많이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지형도도 지역적으로 그러한 보수적인 종교나 또는 총기나 이런 것과 많이 맞물려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가 하면 그 반대쪽에서는 도시풍의 팝 음악이 상당히 진보주의적이고 페미니즘이 일찌감치 60년대 되면 뚜렷하게 이렇게 시그널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컨트리 뮤직의 그런 벨트 버클 중심 테네시 이런 쪽에 거기가 이제 바이블 벨트하고도 상당히 맞아떨어진다. 보수적이고 그리고 도시 쪽보다 변화가 페이스가 늦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팩트이고요. 그래서 68년에 나온 노래를 92년에 사회는 변화하고 있는데 힐러리 클린턴이 그렇게 비판적으로 한마디 한 것, 시간적인 차이를 고려하면은 이해할 만합니다. 근데 당시 그러한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남편의 그 선거 유세를 지원한다는 그런 상황에 태미 워넷, Some Little Woman, 어떠한 별 볼 일 없는 작은 여자, 그 노래에서 나온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그 뒤에 태미 워넷이라는 가수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또 한 번 큰 불이 붙은 거죠. 그러나 사과가 워넷한테 받아들여졌고 또 90년 전후로 해서는 컨트리 음악 내에서도 여성 가수들에게 이미 변화의 바람은 뚜렷하게 아까 우리가 검토해 본 바대로 그렇게 감지가 된 모습이었죠. 그리고 2018년 봄에 한국의 한 그 TV 드라마에서 이 노래가 사회문화적 배경이 어떠한지, 그러한 고려가 없이 사용되었는지, 어떠한 문맥 안에서 사용되었는지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강의 자체의 초점이 아니고 저 자신이
그쪽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 그 드라마를 지금까지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쪽의 전문 영역이 아니고 저는 한국 문화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그것을 논평할 만한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단지 여기까지는 어떠한 한 노래나 또는 노래군 이런 것들이 한 개인이 듣던 여러 그룹의 그런 사람들이 듣던 대개는 역사성과 그 사람의 어떤 감수성 이런 거를 포함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노래를 예를 들면은 20년 전에 학교 다닐 때 좋아했던 노래다. 그러면 그 노래, 내가 그 노래 객관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같이 들었던 친구들, 사람들, 그때 이벤트들, 내가 누구랑 뭐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그러한 노래라고 하는 하나의 구체적인 그러한 현상에 포함되고 반영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또 새로운 작품에 그렇게 반영이 되고 투영이 될지는 작가와 제작진의 역량이자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들께서 미국에서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구나 하고 이해를 해 주시면은 거기까지가 이 강의의 저희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컨트리 음악도 기본적으로는 진화하는 하나의 어떤 변화하는 생명체입니다. 우리가 검토했듯이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들어오면 어떤 조짐들이 보이고 90년대 들어오면 뚜렷하게 여성의 주체적인 그런 self-esteem, 자기 존중, 나를 중심으로 다이내믹한 세계를 그런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 이런 물결이 뚜렷하게 감지가 되는 거였죠. 네. 그리고 사랑 노래의 그런 주제, 전제가 바로 그러한 나의 존중, 그리고 관계에서의 신뢰성, 인간의 성품,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뚜렷한 변화가 2020년까지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주제가 공통적으로 탐지가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페미니즘 하면 이 사람 페미니스트야 아니야. 아니면 얼마만큼 페미니스트야. 이런 모든 것이 사회 문화적인 어떤 현상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주관적인 그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관의 판단이고 선택의 영역입니다. 그런 만큼 그 개인의 의견이나 입장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할 것이고요. 대단히 섬세하고 신중해야 되는 그러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이 컨트리 음악과 페미니즘 양쪽에 지금 날개가 함께 움직이고 있는 그런 주제인데요. 그러한 길을 걸어왔는가 하면 앞으로 또 갈 길은 컨트리의 그런 넘어야 할 산은 미국의 그런 남부 또는 시골 지역, 산악 지역을 넘어서 여성들이 굉장히 적다고 그랬죠? 여성 팬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성 가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소수인종, 컨츄리에는 흑인들이 남이든 여자들이든 굉장히 그 진입이나 존재감이 거의 희박합니다. 그러한 여성과 소수인종이나 그러한 다양한 견해들에 대한 포용적인 어떤 길이 앞으로 넘어야 할 그런 과제로 보이고요. 페미니즘 또한 대단히 백인 여성 중심적, 교육 수준이 높고 대개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비교적 윤택한 그런 여성들의 중심인 그러한 사회 운동과 같이 주로 되어 있었는데요. 소수 인종에 대한 포용, 그리고 성소수자 여성들에 대한 포용, 그리고 페미니즘 또한 인간의 존엄을 추구하는 그런 명제가 있는 것인 만큼 인류 전체의 어떤 정의나 진실을 추구하는 그런 커다란 우리 노력과 또 연대를 함께 움직일 필요가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 인간 존엄의 이슈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컨츄리와 페미니즘이 앞으로 가야 할 커다란 과제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또 굉장히 커다란 그런 대강연급의 그런 강의가 되었습니다. 함께
자리해 주시고 강의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로 저희 최근에 그런 영어 교육 저서에 대한 소개가 간단히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시중에서 이렇게 인터넷 서점이라든지 그런 데서 또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를 아마 찾아 쉽게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또 열공, 저 또한 대단히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 또 다시 여러분들 뵙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